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진희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진희원 검사가 과거에 내가 모르는 행적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의 실체는 제대로 아시더라고. 이중당적과 교사범, 정당법 제42조에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에 당원이 되지 못한다. 현직 검사잖아, 진희원 검사.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박시영은 정당법 제42조를 위반하는 선동질을 한 거라고. 불법을 자행한 거야. 거기에 또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 나온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무리 응원하고 싶어도 범죄를 부추기는 위험까지 감수하도록 해야만 가능한지는 의문이고,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독려하는 것이라면 범죄 집단과 결탁한 것일 텐데. 그러니까 박시영이 2만 명이 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중당적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국 신당 가입을 부추기면서 댓글에 고정을 해놓고 선동질을 한 거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거는 범죄 집단과 결탁한 것일 수 있겠다. 앞에서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깃발을 내걸고 뒤로는 검찰과 결탁하는 것은 이미 목적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현직 검사로서 얘기한 거야. 또 3번, 안 들키면 괜찮다는 사고방식이라면 표창장 사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진희원 검사가 요즘에 이쁘다니까, 내가 보기엔. 그리고 이 진희원 검사가 과거에 어떻게 민주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난 잘 몰라. 나도 과거에는 진희원 검사를 잘 몰랐는데 다른 유튜버도 안 보고 SNS도 내가 안 해요.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이다 보다 완전 끊었어, SNS를.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돌아다닌 거 발견한 거야. 나는 진희원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어잉? 근데 괜찮은 사람이네? 좀 관심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괜찮은 분이더만. 과거에 박원순 성추행했다, 성폭행 범이다 하면서 민주당 빼미들이 박원순 죽이기 할 때 혼자서 여성으로서 박원순 지킴이를 했던 사람이야. 빼미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진희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까지 받았어요. 또 중앙일보기사, 박원순 2차 가해 진혜원 징계에 불복하면서 문재인과 맞짱 뜰 것 같다. 문재인의 친문 빼미 세력들하고 맞짱을 떴었다고. 진희원 검사 나는 괜찮게 봐. 그리고 친문 수박들 싫어해, 진혜원 검사가. 2023년 2월 기사인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혜원 검사가 수박 감별법 이런 거를 강의를 했다고 해. 아, 진혜원 검사 괜찮네. 친문 수박들 실체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고, 또 김어준 돌려 까고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이 다 한패라는 언급을 뒤로 조용히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신 분 같아. 내 채널 애청자일 수도 있고 조용히 눈팅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깨어있는 분 같아. 이재명을 또 굉장히 좋아해.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라면은 이재명 파리에서 의석 한번 차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현직 검사인데 이재명 카바치는 글들을 예전부터 썼어. 항상 이재명을 지우려는 이유, 이재명을 왜 죽이려고 할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왜 이재명을 지우려는지 알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 너무 쉽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심리적으로 절망만 남기는 거야. 그래서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이 Hope Change 였어. 인구의 13%만 차지하지만 수감자의 80%를 차지하는 흑인에게도 희망이 있으면 국민 전체에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였어. 잼 대표,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잼 대표라 그런 거 보면 개딸, 잼딸이고, 이재명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같아. 개인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정치적인 신념, 이념이 좋아서 그냥 지지하는 사람 같아. 현직 검사가 왜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를 하겠니? 무슨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이재명 지지하면 출세길이 막히지 오히려. 잼 대표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 학비가 없으니까 중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뒤에 돈을 벌어서 가족 생계비로 써야 했어. 그런데 잼 대표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고작 12살밖에 안 된 꼬마가 공장을 다니면서도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길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는 것이지. 너까지 공부해봤자 잘 될 줄 아냐 라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무시해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단칸방에서 가족들 다 잘 때 혼자 불 켜고 책을 읽으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 이재명의 인생을 다 아는 사람이야. 공장 다니면서 입은 부상으로 신체 여러 군데에 장애가 생기기도 했어. 그런데 글자 그대로 주경야독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에 통과하고 학력고사도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준다고 하니까 중앙대학교에 가서 생활비 받은 것을 자기 형의 회계사 시험 공부 비용으로 도와주기까지 했어. 그때마다 너는 잘 될 거니까 항상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준 것은 엄마밖에 없었대. 그런데 이재명이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거야. 물론 재학 중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잼 대표는 그야말로 흙수저라. 대학교 때 가족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공부했어야 했잖아.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게 집중해야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거든. 사법고시 경험하신 현직 검사니까 이재명을 알지.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자기도 일단 준비한 후에는 바로 붙기는 했지만 자기 자랑 살짝 준비하기까지가 오래 걸렸지. 그래도 자기를 오징어라고 겸손하게
엄청나게 얘기를 하네. 잼 대표의 무시무시한 집중력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법시험 합격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합격하면 재벌, 준재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준준재벌 가문에서 중매하자는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대. 그렇게 자본의 품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예전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수가 많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잼 대표는 노동운동에 헌신하고자 연수원 시절 노동법 학교에 가입해서 활동해 졸업 후에도 노동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지. 그 경력으로 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시민들의 양아치로 거대한 이익을 공익 환수하는 역할을 했어. 대장동 사태까지 언급을 하네. 공익 환수했다고. 자기는 무수한 징계 사건 중 몇 개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시절 노동법 학회 활동을 같이 했던 변호사님과 같이 일했었대. 근데 잼 대표는 그야말로 명석하고 구체적이고 이 점은 박원순 시장이랑 유사하다고들 하더라. 두루뭉술한 총론 대신 핵심적인 디테일을 선호한다고 해. 그렇지, 이렇게 시원시원 명확해야지. 우리나라 살리려면. 총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노동이나 해야지, 그중 노조 활동을 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활동을 하는 운동가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니까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아. 그렇지, 이 기득권 세력들은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공장 다니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또 거기서 출세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면 희망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희망 없이 체념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게끔 하는, 조국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누구나 용이 되려고 하지 마라, 힘드니까. 그냥 도랑에서 가재, 개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 딸은 의사 돼야 되고 미국 유학 나와서 갔다 와서 금수저 돼야 돼, 용 돼야 돼요. 원래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해. 그래서 일본이 천수백 년간 이런 삶을 살아 국민들이 헛된 꿈을 꾸지 않아. 망상, 야망을 갖지 않아. 주어진 일만 그냥 평생 수십 대를 거쳐서 해. 그래서 장인이라고 찬양들을 하는 건데, 하고 싶지 않아도 집에서 하는 거면 그냥 무조건 대를 이어서 해야 돼. 자기의 주어진 삶을 벗어나면 안 돼. 주어진 삶 그대로 불평 불만 없이 살아야지 기득권 지배 세력들은 개돼지들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일본에선 정치하기 되게 쉬워. 일본에서 기업하는 것도 되게 쉬워. 게다가 스카이 대학교 법대 나와서도 합격 못하고 자치단체장 하면서도 공익 환수 같은 건 꿈도 안 꾼 데다가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빴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재명이 밉겠어. 그래, 스카이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 못한 사람도 상당하잖아. 근데 중앙대가 감히 한방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까지 될 만한 실력에 일을 너무 잘해. 정치도 너무 잘해. 질투심, 시기심이지. 열등감이고. 그래서 소년공이 자기 미래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여정에 소년원 출신이라는 거짓을 치라고 비리 다 구라였던 거를 이런 똥치를 하려고 안간 힘인 거라고 봐. 그러니까 스카이나 먹물 먹었다는 엘리트들이 이재명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죽이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포인트를 지적했네. 이 진해영 검사도 엘리트 코스 걸어온 기득권이지만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나 같은 사람들처럼 진해영 검사 같은 사람들 나와요. 기득권 될 수도 있고 엘리트 코스 걸어왔는데도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이재명을 제거하고 나면 또 우리가 이재명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제2의 노무현 발의나 하겠지. 나랑 똑같은 스탠스다. 노무현 시체팔이 한 친문설, 이게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거든. 시체팔이, 레닌 시체팔이, 스탈린 시체팔이, 모택동 시체팔이, 김일성 시체팔이, 이런 거 하는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원래 시체 전시를 해놓잖아. 노무현은 시체를 전시를 안 해놨지만 상징적으로 시체팔이를 했다고 친문들이, 이 공산주의자들. 진해영 검사를 나는 되게 좋게 보게 됐어. 이재명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자기는 이재명의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와 누군가를 경선에 붙이지 않고 누군가만 단독 공천할 때도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MZ세대의 희망이자 이재명의 오른팔 엄지손가락 격인 김남국이겠지? 김남국 의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투자와 관련해서 마치 투자 자체가 범죄인 양 선동하고 내쫓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어. 하여튼 결론, 이재명은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절망만 안겨주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절망을 안겨줘야지 개돼지 민중들에게 기득권들은 편하게 통치하고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거든, 쉽게. 그래서 희망을 약자들에게 안겨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제거의 대상이 된다. 진해영 검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줄게요. 이재명은 합니다 책을 진짜 감명 깊게 읽고 또 이 서평을 길게 남겨놨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책은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고비마다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승부사의 모습이 읽는 이들에게 희열까지 안겨주는 저서라고 평가했어요. 이 진혜원 검사가 이재명의 출생 배경에서부터 가난, 초등학교 졸업 직후의 공장 생활과 사고, 자살 시도,
공부, 검정고시, 사법시험 합격과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고 또 정계 입문과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행정력, 아픈 가족사, 사법 카니발의 도발과 깔끔한 응전에 이어 종합적인 인상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간추렸다. 아니 진영 검사가 정치판에 활약하고 싶었으면은 이재명을 찬양해줘서 정치 데뷔하고 싶겠어? 현직 검사가 이재명 쪽에 주서면은 진급도 안 돼. 검사 세계는 빡신 보수 적폐야. 현직 검사가 이재명 대놓고 지지하기 힘들다. 엘리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재명 대놓고 지지하면은 사회생활 하기 힘든 거. 나도 내 주변 친구들 다 엘리트 기득권들인데 나 이재명 지지한다고 나 다 손절했어. 나도 손절했어 스스로. 이재명은 합니다는 그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수성가형 투사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라고 할 만한 책이다. 많은 분들이 직장이 없거나 최저임금만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이재명의 일대기는 큰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 없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는 그분이 쓴 책을 먼저 찾아 읽는데 그분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어떠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한 선택으로 보여주는 성향은 어떠하며 일관성이 있는지 정의감이 있는지 측은지심, 시비지심과 수호지심은 있는지 분석한다. 굉장히 철저히 분석하는 분이네. 진혜영 검사는 이재명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라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소년이 공장을 전전하며 고생하다가 스스로 자각하여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공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개인적인 영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가난이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측은지심의 발로라는 점을 잘 나타내주는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라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 진혜영 검사. 이재명 찬양하고 이래서 자기가 뭐가 남겠냐. 현직 검사로서 힘들지. 내가 진혜영 검사 요즘에 괜찮게 보는 거야. 근데 뭐 내가 몰빵으로 진혜영을 지지하라고 떠먹이고 싶진 않고 진혜영 검사가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면 비판해주면 되는 거고.